오픈런을 부르는 동해시 천혜 비경 모두 공개. 용기 있는 자만 도전 가능한 시꺼먼 비주얼의 간식부터 용감한 돌만 살아남은 기운찬 해변까지 이른바 조선판 힐링 여행지. 인간도 신선도 반한 무릉도원 강원도 동해시로 떠납니다. 에메랄드빛 호수가 잔잔히 반기는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 현대판 무릉도원으로 불리는 무릉별유천지인데요. 그런데 공사장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눈에 띕니다. 무릉도원에 왜 이런 건물이 있는 거죠? 앞에 보이는 것은 광산이고 광산의 캔돌이 너무 크니까 여기서 이제 잘게 부셔서 본 공장으로 가져가는 세석장이죠. 지금 산에 있는 들어있는 석회석이 보이지만은 그것들은 이제 함량이 떨어지고 크게 가치가 없으니까 17,000년 전에 문을 닫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직까지 문화재생 사업을 하면서 부셔주는 기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50년간 흙먼지와 굉음이 가득했던 석회석 광산. 과거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졌던 이곳이 이제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어엿한 문화 공간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에메랄드빛 호수도 폐광산의 흔적이라고요. 앞에 두 개의 산이 완전히 돌 캐고 난 다음 이렇게 잘려져 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가운데 보면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석회석을 캐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갖다가 조이에 댐처럼 쌓아놓은 곳이죠. 그 댐 뒤에는 호수가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호수가 안 생깁니다. 왜? 여기는 석회 함정이잖아. 그러니까 물이 전부 다 밑으로 빠져내려가요. 그러다가 석회석을 캐고 난 이 자리에 물이 송송송 올라와서 만든 호수가 된 거죠. 처음에는 이와 같은 호수가 만들어지리라고 누구도 생각 못했겠죠. 네, 근데 앞에 보니까 저기 장비도 막 보이는데 실제 사용했던 장비. 그렇죠. 예,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엄청난 큰 덤프 트럭이 있죠. 예, 저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장 큰 광산 덤프 트럭이에요. 85톤 트럭입니다. 바퀴 하나 가격만 1,000만 원에 달하는 몬스터 덤프 트럭. 한 대 가격이 무려 12억 4천만 원. 소리 나는 초대형 덤프트럭 실물 체감샷 나갑니다. 키 165cm 제작진이 옆에 가보는데요. 순식간에 엄지공지가 되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원래 동해 삼척이 유명한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채취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산업 발전하던 그런 데인데 오래전에 너무 이렇게 공해가 심해가지고 안 오다가 최근에 지금 검색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광산을 이렇게 좀 활용을 했다는 게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좀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조경이 그 해외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좀 감동스럽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다음 중 석회석의 쓰임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리, 2번 의약품, 3번 화장품, 4번 복사용지, 5번 아이스크림. 과연 정답은? 뭐 시멘트 주재료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유리에도 석회석이 들어가죠. 또 의약품에도 들어가요. 또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매일 쓰는 바로 복사용지 있죠, 그죠? 거기 바로 코팅되어 있는 것도 석회석이에요. 그렇다면 정답은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라? 이 아이스크림 색깔이 좀 수상한데요? 이거는 시멘트 아이스크림이라고 여기서 판매하는 시그니처 상품이에요. 식용 시멘트라도 개발된 걸까요? 살짝 구운 마시멜로를 올리고 산 모양 숟가락까지 꽂으니 겉모습은 영락없는 시멘트. 뭘로 만든 건지 이제 좀 알려주세요. 흑임자와 우유를 넣어서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넣어서 흑임자 우유 맛이 나는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 시멘트 비주얼의 비밀은 바로 흑임자 가루. 이 놀라운 디저트의 탄생 비화가 궁금한데요. 여기 이제 방문하면 시멘트 이제 전시관도 있고 꽃밭도 있거든요. 라른다 마치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꽃 구경하면서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는 상품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시멘트 아이스크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멘트로 미장 중인 듯한 벽돌 케이크와
갓 주워온 것 같은 자갈 쿠키까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벽돌 케이크는 치즈 케이크를 기반해서 만든 상품이고요. 자갈 쿠키는 버터 쿠키를 착안해서 만든 제품이고 다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는 연관성이 있는 상품을 순서대로 다 만들게 됐어요. 좀처럼 맛을 짐작하기 어려운 회색빛 디저트 형제들. 손님들 반응은 어떨까요? 시멘트 느낌이 나세요? 약간 꺼끌한 느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달지도 않아서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먹을만해. 일반 아이스크림에서 당도가 많이 떨어지네. 그래도 먹기 참 좋네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맛을 알겠어. 일반 아이스크림하고는 틀려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딱딱해 보이고 좀 큼큼해 보였는데 먹어보니까는 고소하고 좀 흑임자 맛이 있어가지고 좀 담백하고 입안에 들어가면 좀 부드럽게 또 잘 녹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곳이 현대판 무릉도원으로 불리는 데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석회석을 나르던 길을 루지로 달려보고 최고 시속 80km로 창궁을 가르는 짜릿한 액티비티까지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풍경 속에서 더 특별한 추억을 새겨가도 좋겠죠. 이번엔 원조 무릉 별유천지를 찾아 두타산과 청옥산 사이 무릉 계곡으로 가봅니다. 예로부터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이라 이름날 만큼 천상계의 풍광을 자랑하는데요. 선조들이 남긴 그림에도 그 절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답니다. 단원 김홍도는 정조 임금님의 어명을 받고 와서 영동 지방의 풍경을 그려갈 때 동해시 여기에 들려서 풍경을 그려가 하면 또 우리가 용추폭포에 올라가면 겸재 정선 선생님이 다녀가셨다고 또 글을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거기에. 조선의 천재 화가도 반한 천하 비경. 지금까지도 그 명성이 바래지 않았는데요. 최근 핫플 반열에 오른 풍경 맛집도 있다고요. 배틀바위 코스라고 해서 요즘 무릉계곡에서 가장 핫하게 뜨는 배틀바위와 산성 12폭포를 건너서 발바닥바위 밑을 지나서 거기에서부터 용추폭포와 쌍폭포를 바라다 보면서 돌아서 올 수 있는 4-5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폭포, 저기도 폭포. 무릉계곡 곳곳에 폭포가 콸콸콸. 원래 폭포가 이렇게 많은 계곡인가요? 비가 오는 날은 계곡마다 물길이 있어서 폭포가 생기고요. 가물면 보이지 않는 폭포가 저를 마치 거짓말쟁이로 만들기도 합니다. 비가 와서 물량이 있어야지만 보이는 폭포가 바로 저기 보이죠? 중대폭포라는 곳이에요. 그림같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림폭포, 미인같이 생겼다 해서 미인폭포 이렇게 불려지는 곳이기도 해요. 바람이라도 살짝 불어주면 비단결처럼 날려요. 그런가 하면 해라도 떠주면 무지개가 또 뜨거든요. 그런 날은 금상첨화가 아니라 복 짓는 날이죠. 비단결 같기도 그림 같기도 한 폭포들. 그중에서 별유천지라 불리는 폭포는 따로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다 금수강산이라서 다 아름답지만 특히 여기에 자랑할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아름다운 글귀를 남겼어요. 이 계곡을 타고 쭉 올라가면 마지막 용추폭포, 그 용추폭포 앞에 가면 별유천지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중국 당나라의 시인 이백의 시에 나온 별유천지는 인간 세상이 아닌 아름다운 별 세계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 실체를 확인하러 가봅니다. 비가 온 뒤 힘이 실린 물소리를 행진가 삼아 보는데요. 그때 세찬 폭포 사이에서 포착한 득음 현장. 여기 올라오는데 안 힘들었어요? 네? 안 힘들었어요, 올라오는데? 네. 오늘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꼭대기까지. 꼬마 친구의 힘찬 기운 받고 드디어 도착한 용추폭포. 그리고 용추폭포 앞에 바로 여기 구석에 흘림체로 쓰여진 별유천지. 어휴, 숨은 그림 찾기가 따로 없네요.
글씨를 못 찾더라도 이곳이 별 유천지인 이유는 주변을 둘러보면 바로 알 수 있답니다. 3단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승천하는 용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요. 기암절벽과 어우러진 모습이 신선세계라 칭할 만하죠. 여기에 발바닥 바위 또한 이곳에서 놓쳐선 안 될 볼거리라고요. 발바닥에 땀 나도록 일을 하면 못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이래서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바위예요. 무릉계곡 입구부터 용추폭포까지는 왕복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가족 나들이 장소로 손색없답니다. 여기 뭔가 자연이 살아있는 것 같고 조금 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리가 많이 좋습니다. 원래 이런 코스를 조금 좋아하긴 해요, 우리가. 오늘 걸어본 코스는 좀 어땠어요? 걸을만 했어요? 조금 힘들었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어둠이 빨리 내리는 산속, 신선세계 마무리는 무릉 건강숲에서 해보면 어떨까요? 동해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는데요. 무릉 건강숲 후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단원 김홍도가 꼽은 조선판 힐링 여행지, 이번엔 바다편입니다. 그곳은 바로 애국가 영상 속 일출 장면을 촬영한 곳으로 유명한 추암 해변. 해안 절벽 위 정자에 올라서면 김홍도의 금강사군첩 속 절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금강사군첩엔 추암 해변이 아니라 능파대라고 쓰여 있는데요. 조선 세조 임금 때 여기를 도 제찰사로 방문하셨던 한명회라는 분께서 여기 경치에 걸맞은 멋있는 이름을 하나 장명하고 가겠다 해서 능파대라고 부르게 됐거든요. 저 바위에 지금 파도가 이렇게 바위를 넘실넘실 거리고 있잖아요. 능파미보라고 해서 여인이 치맛자락을 살포시 들고 가볍게 걷는 걸음걸이를 아름다움에 좀 비유하는 상징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여기를 능파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파도가 드나들며 조각한 경이로운 작품들. 능파대의 풍경을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석회암들인데요. 추암 일대의 바위는 고생대에 만들어진 석회암이거든요. 이 석회암이 융기돼서 파도와 바람의 침식에 의해서 생긴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둘러보시는 이 바위는 한국의 성림이라고 불려지거든요. 바람과 파도에 강한 돌들만 남아있는 것 네. 용감한 돌들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친 풍파를 이겨낸 바위숲에선 강건한 기계마저 느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름난 바위라도 자연의 법칙 앞에선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요. 촛대바위 옆을 한번 보시면 뭔가 이렇게 나무 구루터기처럼 잘라진 단면이 보이는 바위가 지금의 촛대바위처럼 같이 나란히 높이 있던 바위였어요. 숙종 임금 때 강원도 곳곳에 지진이 났는데요. 그 지진의 여파로 해일이 덮치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촛대바위가 네.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바위가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져 있죠. 석회암 자체가 재질이 단단한 바위는 되지 않아요. 십장생 그림에도 바위가 그려져 있는 건 영원함을 좀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촛대바위는 어쩌면 기한이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풍경을 붙잡아 두는 방법. 바로 사진에 담아 추억으로 간직하는 건데요. 세월에 따라 변해가는 풍경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고요. 네, 한 20년 전에 한번 왔다가 군사지에 통제가 있어갖고 저 입구에서만 이렇게 쳐다보고만 했어요. 사진도 못 찍고 많이 좀 환경도 많이 변했고. 몇 년 전에 다녀갔는데 굉장히 바뀌었네. 많이 변했네. 네. 편의시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쪽 산에도 출렁다리도 생기고 뭐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변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곳이 속속 해제되면서 보물 같은 풍경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답니다.
거를 제가 처음 보여가지고 이런 거를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너무 신기했어요. 새로운 경험이니까. 인생은 출렁다리 무섭지 않았어요? 흔들흔들 했는데 좀 무서웠어요. 새로운 명소 출렁다리도 좋지만 추암 해변은 뭐니 해도 일출 맛집. 추암에서 일출 찍는 꿀팁을 안 배워갈 수 없겠죠. 해가 떠올랐을 때 카메라 각도를 잘 맞춰주시면 마치 저 촛대바위 위에 둥근 해가 이렇게 바위에 걸리게 사진을 찍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바위도 사실은 촛불을 밝힌 듯하게 보인다 해서 촛대바위라고 부르게 됐어요. 1월 1일에 사람이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해돋이 기간에는 촛대바위를 가깝게 보실 수 있는 이 능파대 부근과 출렁다리는 임시로 좀 통제를 하고요. 여기 추암 해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출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긴 세월을 버텨낸 장엄한 풍경으로 새 힘을 전해주는 추암 해변.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이 융화돼 오색빛으로 반짝이는 곳.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시였습니다. 건강숲. 건강숲. 건강숲 다녀오셨어요? 네, 거기서 1박 했어요. 정말 네. 좋아요. 그 먹거리 아침에 건강식.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먹이고 싶은 그런 맛. 은희 친구 흥분했고 완전히. 소리 들으면서 걸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친구 여기 언제 한번 다시 와보고 싶어요? 한 고2쯤에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고2 친구라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